네, 반갑습니다. 사교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 몇 달간에 해당되는 파이썬을 통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많은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R과 파이썬이 명령어로 치기가 참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SPSS처럼 실제로 클릭 기반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 분석과 수집 까지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지금 해당하는 부분 계속 조금 테스트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전처리 기능만 더 넣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95% 이상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의하시는 건 안 돼요. 해당되는 대학교에서 교수진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강의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 전문적으로 교육에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도서 출판은 현재 안 되는 걸로 제가 우선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한번 실습해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exe 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패키지를 많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그게 조금 하나의 조금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파이썬이 설치가 돼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때로는 이 파이썬 그 외부 패키지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선 프로그램만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해당되는 솔루션의 간단한 내용은 완벽하진 않고요. 해당되는 내용들만 말씀드릴 건데 아직 프로그램 이름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인사이트 파이썬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사경환이라고 만들지 이건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해당되는 의견을 좀 주시게 되면 프로그램 이름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제가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교수분들이 강의하시는 것 빼고는 강의하시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누구나 다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든지 그걸 활용하시든지 분석을 하시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불러드릴 때 해당되는 파일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SPSS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CSV, 엑셀, 그다음 텍스트 등등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코딩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해결을 하게끔 지금 더 구성을 했는데 지금 XLS 부분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좀 시키고 있어요. 일부가 조금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워크시트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해당하는 부분을 불러드리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데이터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워크시트를 볼 수 있고요. 요게 약 27,000개나 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불러드릴 때 조금 느리게 있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제가 실습한 결과는 400만 개 부분들도 데이터를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못 불러드리는 데이터들도 다 불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드리게 되는데 데이터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변환에서는 데이터 형태를 바꾼다거나 구조를 바꾸는데 조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컬럼을 이동시키거나 그래서 컬럼을 이동시키거나 삭제하거나 카피하는 구조를 제가 만들었고 변수명을 수정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전처리 기능들은 더 넣어야 돼요. 자, 분석에서는 빈도 분석, 기술 통계, 그다음에 다중응답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차 분석, 그다음에 이런 1표본, 대응표본, 그다음 평균 차이도 보통은 t-테스트, 그다음에 아노바가 분리가 되었는데 저는 한꺼번에 다 알아서 얘가 t-테스트인지 분산 분석이 아닌지 알아서 분리가 돼서 분석이 되게끔 다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가 분석, 그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만 지금 현재가 구성이 되었는데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알아서 단계 선택법, 후진, 전진 선택법이 알아서 그 결과치가 다 나오게끔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례만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빈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빈도 분석을 하고자 할 때도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냐, 문자형이냐, 숫자형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 분석 실행, 그다음 이 결과치를 바로 화면상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엑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엑셀 형태나 여러 가지 구조 형태로 저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은 엑셀로 저장이 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워크시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뒤 그 다음에 저장 폴더, 어느 폴더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에 저장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장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오픈해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을 경우 무조건 맨 뒤로 빼내는 방법, 그리고 순위를 빼내고 싶은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반적인 엑셀이나 SPSS는 이런 구조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타나 그 외를 맨 마지막으로 빼내고 이런 기능들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엑셀에서 한꺼번에 가나다 순, 그 다음에 빈도수로 정렬이 되게끔도 다 구성을 해놨고 그 외 기타 그런 것들도 있다면 다 알아서 분리가 돼서 맨 마지막으로 배치가 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데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좀 작은 데이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타가 추가되어 이렇게 기타 그 외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빈도 분석을 바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과 저장을 하고 폴더를 저장하는데 얘가 가장 최근의 날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의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파일이 아니라 조금 기다릴게요. 요거 끄고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치도 이거를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 구매 브랜드, 최근 구매 분들과 계속 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장 결과를 초기화를 시키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장 초기화라는 부분을 넣으시면 저장이 앞에까지 누적된 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부터만 저장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결과치를 한 번에 엑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도 분석 결과를 보시면 그 외 기타 내용들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른 데로 빼내고 순위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결측치는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배치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빈도 분석이나 그런 분석을 하시다 보면 요게 100%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99.99, 100.1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강제로 무조건 100%로 만들도록 빈도 분석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표를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보다 효율적인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집단별의 기술 통계, 다중답, 교차 분석, 이런 1표본, 대응표본, 평균 차이, 상가 분석, 회귀 분석까지 다 실시가 되는데 선형 회귀에서는 약간의 좀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투입과 제거 부분을 설정하는 기능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0.05호를 투입하고 0.1로 제거하게끔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하게 되면 선형 회귀 분석도 충분히 여러분들 다 개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 데이터인데요.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특히 여기서는 네이버 API를 기준으로 네이버 API에 여러분들의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뉴스 웹문서, 블로그, 쇼핑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여기 나오는 검색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API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키프리스, 특허와 관련된 부분하고 몇 가지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할 개념이 있고요.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URL을 보시게 되면 주소가 나오실 텐데 웹사이트가 100% 다 수집이 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의 웹사이트가 다 수집이 되진 않는데 그 중에서 사이트마다 수집이 되는 사이트가 있고 수집이 되지 않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선 수집이 되는 사이트 중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환율 정보가 있습니다. 환율 정보 거예요. 환율 정보를 키타넷이라는 곳에서 환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결과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은 웹 수집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은 보충적인 설명은 더 나중에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처리 부분은 별도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얘는 숫자형으로 별도로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사이트까지인데 이 사이트를 여기서 끊어버릴 건지 아니면 사이트 내용까지 다 넣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제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 가죠. 그러면 URL 초기하시면 이게 초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웹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크롬 드라이브라 이것을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련한 영상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웹 기반의 데이터 분석은 수집은 어느 정도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차트 그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능 몇 가지를 추가를 할 거고요. 저만에 만들었던 차트도 집어넣을 거고 워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단어 분석,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다음에 앵그램 분석, 그다음에 불용어 처리도 여기서 그냥 다 해버릴 겁니다. 불용어도 그냥 엑셀로 그냥 직접 넣으시고 그냥 집어넣으시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불용어로 처리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근데 추가 기능인데 이거는 웹 스크래핑 기능인데 이거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URL을 기준으로 사이트를 접속해서 스크래핑을 하는 기준에서 뉴스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 스칼라는 아직 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으로는 잘 되는데 일반 코드는 되는데 여기에 얹히려니까 매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들 혹은 제가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지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API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고요. 근데 전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빅카인즈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을 수집을 하시려면 해당되는 각 사이트마다의 URL이 별도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별도로 스크래핑 과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그 기능을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만 오픈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선은 URL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번에는 네이버 API를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API에서 네이버 API 부분에서 제가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는 제가 다른 걸로 바꿔서 제 걸로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현재 뉴스로만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건수는 10부터, 그러니까 보통 최대가, 맥스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위치 시각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부터 1000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려면 해당되는 부분 100건씩 곱하기 1000, 1000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아마 25,000건이 한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검색어를 제가 추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실행을 딱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API를 통해서 API는 직접 받으셔야 돼요. 제가 공동을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공동을 접속하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 결과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로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결과치에서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서치가 어떻게 되는지 타이틀, 전문 보기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 보기를 따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분리하는 과정들 이렇게 진행했던 사이트고요. 여기가 또 오타가 있네요. 이거 다 지워야 되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웹에서 수집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쓸모없는 단어를 전처리하게끔 제가 명령으로 수정해서 진행을 한 내용이고, 이것도 전처리를 한번 한 내용들입니다. 기본 전처리밖에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패키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소스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고, 그다음 추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스크래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직은 한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완벽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전처리 기능들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 옵션들을 계속 증가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명령어를 짜거나 그런 거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클릭 기반으로 데이터를 바로 결과치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큰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이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조만간 이 이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경원이라고 넣어버릴까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경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예 넣어버려서 저만의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공개를 해버릴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이건 다 현재 내용들 광고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광고 거의 없이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광고도 없이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진행할 건데 요건 안 돼요. 스크래핑 부분의 일부분에서는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게임 부분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게임도 만드는데 룰렛도 만들어 보니까 룰렛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놓고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6번째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기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게임도 있으면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2025년도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금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한 번씩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외부 강의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가지고 외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파이썬 코딩이 전혀 필요 없이 언제까지 코딩 하실 거예요?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